이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의 물량 자체가 없거든요. 오직 아프리카 직수입으로만 만날 수 있는 진짜 야생 파키포디움 사총사, 그리고 희귀식물 두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락실리우스, 날씬하고 우아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날씬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몸통이 항아리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반전 매력이 특징입니다. 길게 뻗은 가지가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야생개체는 수십 년간 마다가스카르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 몸통이 황금색이나 구릿빛을 띈답니다.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생명체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죠. 야생 그락실리우스는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야생 개체의 뿌리 쪽을 보면 바위 모양에 맞춰 구불구불하게 변형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야생의 증거이자 멋입니다. 우리가 보는 주먹만한 야생 글락실리우스가 그 정도 크기가 되기까지도 보통 20에서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대요. 단순히 식물을 사는 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의 시간을 사는 셈이죠. 개근 식물을 모르는 사람도 그락실리우스의 독특한 실루엣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나 편집숍의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가장 선호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통에 물을 저장하다 보니 보세요. 이렇게 특이하게 동그랗고 통통한 수영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나하나 정말 똑같은 모습이 없죠? 가지 길이도 다르고, 야생에서 오다 보니 상처들도 많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 야생 그락실리우스 그대로의 모습이랍니다. 이번 그락실리우스 아이들은 5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노란 스티커, 두 번째 사이즈 보라 스티커, 세 번째 사이즈 녹색 스티커, 네 번째 사이즈 주황 스티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아이들이 파란색 스티커 5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아이들은 빠르게 저한테 바로바로 문의를 해주셔야 제가 건강하고 이렇게 예쁜 수영들 미리미리 체크해서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인기 많은 귀요미 그락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너무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빠르게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제가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눈에 띄는 나의 예쁜 아이를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사이즈 녀석들. 마다가스카르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파키포디움 종들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앞으로 보여드릴 3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건한 매력을 가진 아이, 바키포디움 덴시프로럼 보여드릴게요. 라틴어로 덴시, 빽빽한, 플로럼, 꽃의 합성어. 이름 그대로 노란 꽃이 아주 풍성하고 빽빽하게 피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의 요 귀여운 모습 좀 보세요. 은빛이 살짝 도는 녹색 톤의 몸통에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그락과 같이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통이 불규칙하고 역동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아이들이 많죠. 덴시플로럼은 이번에 4가지 사이즈로 제일 작은 사이즈 노란색, 두 번째 사이즈 녹색 스티커예요. 와, 하나하나 모습들이 수영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와, 이 녀석 너무너무 예쁜데요. 군생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바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몸통이 아주 빵빵하게 너무 근사한 모습의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와, 요 녀석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하나하나 각기 모습들이 다 달라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나의 오브제 식물. 덴시플로럼은 괴근식물 입문자에게 추천해 드릴 만큼 튼튼한 아이라서요. 이번에 보신 분들, 진짜 한국에 야생 덴시플로럼 아이들 보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다가 특히 이렇게 정말 수영까지 예쁜 아이들 오늘 놓치시면 한국에서 또 보기 힘들어지십니다. 와, 탄탄한 묵직한 모습. 요 아이도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덴시플로럼은 머리가 한두 개로 얌전하게 올라오는데 이 야생개체는 성장점이 사방으로 터져 나왔네요. 진짜 하나하나 모양들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르고 신기하게 생겼을까요?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빽빽한 끝에 가시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모든 수영 하나하나가 정말 다 멋있습니다. 아, 저 이 수영 너무 예뻐요. 바디 너무 예쁘죠? 얘는 좀 바디가 매끈하네요. 와, 이 녀석은 또 가지가 동그랗게 휘어 있어요. 실생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마다가스카르의 척박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온 야생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귀하니까요. 진짜로 귀하거든요. 눈으로 잘 담고 얼른 얼른 저한테 멋진 아이들 선택해서 연락 주세요. 와, 요 아이도 굉장히 특이하고 진짜 멋있네요. 야생 아이들은 정말로 실생과 다르게 독특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대품 파란색 스티커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크기 크죠? 너무너무 묵직하게 생긴 바디에 완벽한 멋진 야생 모습의 대품 아이들. 자세히 보시라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초점 잡아드렸어요. 자, 덴시플로럼의 강렬한 포스를 보셨다면 이제는 그 매력을 한층 더 응축시킨 보석 같은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파키포디움 브레비칼릭스. 역시 한국에서 이 귀한 야생 모습 보기 너무너무 힘든 개체의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덴시플로럼의 변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접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이름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라틴어로 브레비, 짧은, 칼릭스, 꽃받침의 합성어입니다. 꽃받침이 유난히 짧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식물 전체의 실루엣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요 녀석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너무 대단하게 예쁘죠? 많은 분들이 물어요. 덴시플로럼이랑 뭐가 다른가요? 자, 여기를 보세요. 덴시플로럼이 거칠고 길게 뻗어나가는 야생의 장수 같다면 브레비칼릭스는 바닥에 더 딱 붙어서 옆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탱글탱글한 근육질의 보디빌더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댄시는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이 강한데 브레비는 야생에서 마치 바위에 딱 붙어 자라듯 중심이 좀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영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콤팩트하고 빵빵한 느낌을 줍니다. 입자루도 짧아서 잎이 몸체에 바짝 붙여 나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앙증맞으면서도 야생 특유의 기괴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야생 브레비칼릭스 표피 좀 보세요. 이건 정말 실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야생만에 가진 최고의 디테일을 그대로 담았어요. 성장 속도는 덴시플로럼보다 훨씬 느리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볼륨감을 가진 야생 개체를 만난다는 건 수십 년의 시간을 그대로 비행기로 태워와서 그대로 선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기 때문에 베란다나 실내 선반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또 최고의 워너비 모델이죠. 와, 이 녀석도 예쁘다. 작지만 진짜 묵직해요. 진짜 꽉 찬 밀도감이 제 손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브레비칼릭스는 꽃이 피었을 때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짧은 꽃받침 위로 화사한 노란색 꽃이 피어나는데 식물체 자체가 좀 낮고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꽃이 몸통 바로 위에 얹혀져 있는 듯한 환상적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덴시플로럼의 야생미에 희소성과 귀여움을 한 스푼, 두 스푼 더한 바로 이 브레비칼릭스. 오늘 벌크마켓 라인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아이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야생 아이들 처음 봤거든요. 이 빵빵한 모습들. 진짜 이렇게 희귀한 아이들 이번에 놓치시면 아주 아주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명품 같은 수영들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브레비칼릭스는 특이한 수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재미가 있고 저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야생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까요? 얘도 너무 특이하죠.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파키포디움의 귀공자 에버넘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에버넘이라는 이름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나요? 라틴어로 상아 같은 이라는 뜻이래요. 지금 화면을 좀 보세요. 다른 파키포디움의 거친 구릿빛이나 회색빛 모습 바디보다 에버넘은 정말 뽀얀 상아색 피부를 자랑하고 있죠. 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바디감 때문에 백색 파키포디움의 정점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번 벌크마켓의 귀여운 주인공들. 첫 번째 사이즈 노란색, 두 번째 녹색, 세 번째는 주황, 저기 네 번째가 파란색 대품입니다. 다들 좋아하실 아주 앙증맞은 소 사이즈의 에버넘들, 작은 사이즈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작은 몸체 안에 에버넘이 가져야 할 모든 카리스마가 응축되어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작은 사이즈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내 손바닥 위에서, 내 선반 위에서 이 아이가 조금씩 몸통을 부풀리며 나만의 수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에버넘은 성장이 다소 느린 편이라 이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을 오래도록 감상하고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수집가들의 큰 장점입니다. 아, 금방 녀석 특이해. 덴시플로럼이 야생의 거친 전사라면 에버넘은 잘 빚어놓은 백자 항아리 같아요. 가지가 옆으로 뻗기보다는 몸통 자체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강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구형에 가까워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가시도 다른 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몸통에 밀착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아주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여기에 에버넘만의 전매 특허인 아이보리색 꽃까지 피어난다면 진짜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술 그 자체죠. 진한 노란색 꽃들과는 또 다른 아주 청초하고 고고한 매력을 뿜어낸답니다. 보세요. 이 작은 몸뚱아리에 새겨진 미세한 크랙들과 은은하게 감도는 이 상아색 광택, 야생의 유전자를 그대로 품고 온 아이들이라 작아도 포스가 정말 남다르죠. 큰 개체가 주는 압도감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사이즈의 에버넘이 주는 컴팩트한 밀도감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빛을 발하고 여러 개를 모아 놓으면 마치 하얀 보석들을 깔아 놓은 것 같은 장관이 연출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아이는 파키포디움이 아니라 객은 식물계의 또 다른 절대 강자, 유포르비아 서바포다입니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죠? 마치 발 없이 땅에 바짝 붙어 자라나거나
돌틈에 끼어 있는 듯한 기괴한 형상이 특징인 서바포다입니다. 이 표면의 질감 좀 보세요. 약간 갈색 당근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작은 아데니움 소말레스 같아요. 이건 실생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역시 마다가스카르의 야생 수입 개체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입니다. 서밥보다도 많이 문의 주세요. 자, 드디어 오셨습니다. 궤건식물 좀 하신다는 분들의 꿈, 바로 유포르비아 귤라우 미니아나입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식물이야? 하고 의심하실지도 몰라요. 하얀 산호가 육지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죠. 귤라우 미니아나는 유포르비아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백색의 미학을 가진 종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하얀 백피입니다. 실생개체는 줄기가 초록색이거나 갈색인 경우가 많지만 마다가스카르 북부 암석지대에서 수십 년을 버틴 이 야생개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두껍고 하얀 표피를 두르게 됩니다. 이 거친 가시와 질감 좀 보세요. 손으로 만지면 오래된 고목이나 석회암을 만지는 듯한 묵직한 촉감이 느껴집니다. 가지 끝에만 촘촘하게 박힌 가시들과 이제 그 사이에서 돋아나는 선명한 초록색 잎의 대비. 진짜 야생 아니면 자연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절대 연출할 수 없는 완벽한 색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길라우 미니아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연이 빚은 야생 아이들 문의 주세요.